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수급 파이터 김치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오랜만에 뵀는데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그렇죠. 오늘 그냥 이렇게 된 김에 반갑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반갑고요. 모처럼 진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게 네. 느껴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종목에서 좋은 종목이 흐름이 들어오고 있는지 한번 봤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대덕전자, LG 디스플레이, 후성, 카카오, 로보러브 등 정말 다양한 섹터, 다양한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고요. 더 신기한 건 기관도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대덕전자, 후성, 카카오도 기관도 정말 많은 양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오늘 확실히 더 많은 양을 매수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기술투자 FSN처럼 암호화폐를 비롯한 NFT 종목들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OCI, CS와인드, 후성 등 이 신재생 에너지에도 많은 양의 매수세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오늘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급 파이터 또 제대로 된 옥석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들어가 볼게요. 1라운드 파이트! 1라운드 대결은 현대미포조선과 휠라홀딩스가 만났습니다. 뭔가 업황이 바뀌어가는 흐름을 가진 이 두 그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일단 현대미포조선, 휠라홀딩스, 일단 현대미포조선이 포함되어 있는 조선은요. 말은 많았지만 그동안의 주가가 사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맞아요. 최근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네. 그러한 모습입니다. 휠라홀딩스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부진을 했다가 어제, 오늘, 이제는 실적이 회복할 가능성,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일단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 지수가 변동성을 보이는 그 와중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 지금 두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런 시장 속에서 이런 상승세를 보이니까 나도 이제 이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나? 이 종목군들을 투자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서 현대미포조선, 휠라홀딩스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보다는 사실 미래에 대해서 더 기대가 되는 두 종목입니다. 현대미포조선과 휠라홀딩스의 대결. 자, 승자 누가 될까요? 승자 열어주시죠. 현대미포조선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쪽 분위기가 여러 가지로 좋게 형성이 좀 돼가고 그쵸. 있어요. 근데 더 향후로도 좋게 보시는 건가요? 현대미포조선을 선택하기까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휠라홀딩스는 좋지 않고 현대미포조선은 좋다. 이것은 아니에요. 네네네. 휠라홀딩스도 굉장히 좋지만 현재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조선주들이 오히려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현대미포조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많이 올라간 원자재 하면 당연히 유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거의 뭐 $100까지 찍을 어제 뻔했죠. 이제 WTI가 이제 $100 찍고 이제 좀 내려오긴 했지만 결국엔 $100를 돌파를 했죠. 또 이제 유가가 올라가다 보면 천연가스도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독일에서 이 판단을 좀 빠르게 하는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가스를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수입하는 것을 안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 독일에서 사용하는 가스를 어딘가에서 수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LNG 선박의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투자 심리가 어제 시장에 굉장히 이제 강하게 들어오면서 맞아요. 지수가 밀리는 와중에서도 지금 조선주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거의 저가에서 고가까지 약 6.5에서 한 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전쟁에 대한 이슈, 전쟁 관련한 이슈에 노이즈가 조금 이제 거쳐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 시장에 이 장애물로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미포조선 같은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 저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한번 담아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야기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겹도록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성과산성분이 본격적으로 방영되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거니 조선주 사야 된다. 그리고 컨테이너선 발주 사이클이 돌아와서 발주가 많아지고 있으니 사야 된다. 이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이제 마지막도 이제 최근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그러니까요. 유가 상승을 하다 보니 그에 따른 수혜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원래 알고 있던 내용에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사태가 저는 테마주의 힘을 좀 보태주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 지금부터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좋을 때는 좋아서 올라가고 나쁠 때는 오히려 테마 힘으로 저는 이 조선주들이 오히려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현대미포조선 지금 위치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최근 이번 주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내내 시장을 억눌러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시장 흐름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화면 나가실 것 같으세요. 좀만 들어주세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네. 시장이 또 빠지지 않을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미국의 나스닥처럼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을까? 그게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선업, 특히 이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시장이 안 좋을 만한 이슈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 오히려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해석을 드리면서 오늘 종가에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목표가는 지금 현재 8만 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 10만 원까지 한번 중장기적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손절 가격은 지금 이제 제가 앞서서 테마의 힘이 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그쵸? 않습니까? 좀 짧게 타이트하게 드려보면 7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한번 제시 드려보면서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7만 원 한번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표가 10만 원이고요.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7만 원으로 잡은 현대미포조선 1라운드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살펴봤고요. 바로 또 2라운드 수거파이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파이트! 자, 2라운드는 GSE와 SM이 만났습니다. 저는 여기서 S가 들어갔다는 것 말고는 네.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일단 이 두 기업의 공통점은 없습니다. 공통점은 없는데 지금 왜 메이저 주체들이 이 GSE라는 기업 그리고 SM이라는 기업에 관심을 갖는지 우리도 이제 고민을 해보고 체크를 좀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GSE, SM 한 번씩 오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 중에서는 누가 최고인지 최고의 기업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승자 열어주세요. 자, 오늘 뭐 기관 한번 외국인 한번 손을 딱딱 들어주고 계십니다. 네. 자, 우선 SM이면은 리오프닝에도 지금 이쪽 그쵸. 섹터는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일단 SM 말고 G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가스 관련주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큰 시세들을 좀 냈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SM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쵸. 보시기에 조금 더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의 악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불편하지만 좀 해보면 첫 번째는 당연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사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수그러들면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느냐 그게 아니죠. 결국 본 시장의 이제 본래의 모습,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또 화두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 나오면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게 기술주예요. 네, 기술주, 반도체 IT 이러한 쪽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섞이지 않고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에도 섞이지 않는 테마의 종목군들이 오히려 트레이딩 하기에 조금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삼성전자 좋아요. 누가 봐도 SK하이닉스 좋아요. 그런데 전쟁발 이슈가 없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또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고 또 이제 기술주들이 간밤에 미국 증시에 조정을 받으면 우리나라 기술주들로 조정을 받으니 괜히 이제 그런 쪽에 밀접한 종목군들을 너무 많이 이제 갖고 계시는 것보단 그 중심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러한 섹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네. 저는 SM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동안에 이제 이 수익성이 좋지 않았던 비핵심 자회사들을 모두 정리를 했고 이제 알짜 자회사들을 이제 꾸려가면서 SM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오프닝주의 지금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엔터주들은요, 오프라인 투어가 이제 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뭐 우리나라는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확산세가 여전히 잡히고 있지는 않지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이제 곧 오프라인 투어 재개가 되게 된다면 기존의 실적 플러스 오프라인 실적까지 했었을 네. 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프라인 투어 재개로 턴어라운드 기대.
1년 동안 한 5번은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쵸. 5번 정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번엔 꼭 진짜였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SM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호재는 악재만큼 잘 반영이 안 된다는 말이 맞아요. 있듯이 악재는 정말 잘 반영이 되는데 지금은 지정 확정 리스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게 좀 일단락되면은 또 인플레이션 얘기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어제 이제 급락장을 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SM은 많이 안 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전에 오늘 오전의 모습처럼 만약 음봉이 길어졌다면 말씀을 안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음봉을 모두 축소시키는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래 꼬리가 길면서 올라왔을 때는 더 강한 모습을 좀 나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지만 단기적으로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 게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목표는 10만 원 대신 손절은요 박스 하단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6만 원을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M 자 목표가도 동일하게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손절가 6만 원 제시된 SM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2라운드 함께 스코파이터 살펴봤고요. 자 이번 주 마지막 김태성 팀장의 픽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픽 종목 열어주시죠. 오늘의 픽 종목 유니슨입니다. 아 여기도 속으면 안 되는데 사실. 그렇죠. 네. 일단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것은 당연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에 기인한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앞서서 WTI 유가가 지금 100불 넘어갔다 이제 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가의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유가보다는 다른 에너지 쪽에 지금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풍력 관련주인데 굉장히 지금 좋은 상승세를 나타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유가의 가격이 지금보다 뭐 떨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만약에 지금 위치에서 횡보를 하거나 한 번 더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 좋은 쪽으로 부각이 되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에 따른 반사 수혜주들이 충분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요. 네.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적으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좋은 성과를 한번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니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가격 전략을 살펴볼 텐데 사실 풍력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유니슨을 선택한 이유도 아마 차트에 숨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거래량입니다. 네. 네. 결국에 이제 거래량은 이 시장에서 오늘 관심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유니슨 같은 경우 사실 오늘을 배제하고 유니슨의 차트를 놓고 봤을 때는 시장에서 누구 하나 관심이 없었던 상황이. 그런데 오늘 엄청나게 거래량을 좀 동반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 추세가 당분간 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목표가는 4,000원 이상 4,500원까지 한번 바라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내려오게 된다면 손절선 굉장히 좀 짧게 잡아드리는데요. 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네. 그때는 우선 손절하고 보자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유니슨 현재가와 오늘 종가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4,5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 2,000원의 유니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3가지 종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수급파이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